여러분들은 이제 시험을 볼 때 보험 기간이라고 출제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 보험 기간과 같은 말이 우리가 뭐냐면 책임 기간 또는 보장 기간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이것은 부책 기간, 그러니까 책임이 있는 기간이다. 이 기간이 지나면은 회사의 책임이 없어지기 때문에 면책인 거예요.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는 이 단어를 내진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알고는 계셔야 되죠. 왜냐하면 보험 기간이 책임 기간이기 때문에 책임 기간이란 단어가 나오면 보험 기간을 얘기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출발점을 뭐라고 하냐면은 시기, 끝나는 걸 뭐라 할까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종기라고 하겠잖아요. 마치 종자니까. 종기라고 하는데 이 상품들이 다양하다 보니까 시기와 종기가 달라요. 상품마다. 왜냐하면 사과, 배의 기간과 일반 밭작물의 기간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작점과 끝점이 다르다. 그러니까 보험 판매는 언제 했든 간에 농협에서 실제 우리가 조사하는 기간은 시작된 이후에 언제까지 종기 이전까지 조사를 하겠죠. 왜냐하면 실제 종기가 지났다 하더라도 과수나 밭작물이나 논작물이 그대로 있을 수 있어요. 사과 같은 경우에 가을에 설이 마치고 찬바람 마치게 되면은 더 상품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실제 사과 나무에 그대로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그걸 따버리면 저장하는 부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자연 상태로 두게 되면은 저장 비용도 줄게 될 것이고, 우리는 시작과 끝점인데 다만 뭐가 있냐면 또 하나 각 품목마다 다르다. 그렇죠? 그 다음에 품목이 정해졌을 때 사과, 배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죠? 단감, 떫은감이 적과전 상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품목마다 시기와 종기가 다를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보험금을 지급받는 종류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해보험에 가입했는데 수술비도 있고 진단비도 있고 또 입원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이 상품 안에 보험금의 종류가 여러 개가 있으므로 종류가 있다. 완전히 많은 건 아닌데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그 상품이 시작점과 끝점이 또 정해져 있겠죠. 그래서 완전히 하나의 상품이 끝나는 시기와 종기가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지급 보험금의 종류에 따라서 시작점과 끝점이 다르게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그걸 낸다. 그러면 대략 40개 품목에 그걸 다 외우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 안에 또 여러 개의 상품을 가지고 외워야 한다니 부담이 되는군요.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부담이 맞는 거죠. 그러게 시험이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적과전은 이미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그러면은 태풍이나 화재나 지진이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동상해도 있고 가을 동상해 또 일소도 있고 이렇게 7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그 안에 일어나는 보험금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가을 동상해가 끝나는 시점하고 일소가 끝나는 시점이 달랐죠. 가을 동상해는 9월 1일부터 시작해서 가을이 지나야 끝나는 거고 일소는 뭐 때문에 생겨요? 폭염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참 더울 때인데 가을 되면은 일소가 생겨요, 안 생겨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보험이 끝나겠잖아요. 이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보험 종기가 끝난 이후에
그 조사를 가는 게 맞냐? 물론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재해가 발생한 이후에 조사를 가기 때문에 그 시차는 있을 거예요. 자, 오늘 태풍이 생겨서 논에 엄청난 토사와 그 다음에 빗물로 인해서 유실되거나 매몰이 됐습니다. 거기를 우리가 갈 수가 없죠. 위험하니까. 그래서 조사는 이틀 후, 사흘 후 간단 말이에요. 또는 폭염이 일어났는데 농작물이 폭염 피해를 입을 정도면 사람도 더위에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 이후에 조사를 가기 때문에 실제 조사는 종기 이후에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상품이 완전히 끝난 이후에는 그걸 조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시기와 종기에 대한 개념을 일단 세워 두시고 그 상품마다의 시기와 종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지급 보험금의 종류에 따라서 또 시기와 종기가 달라진다. 출제자들은 그걸 내는 걸 굉장히 좋아하더라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교재 보시면 지금 적과 종료 이전에 이게 6월 30일이면 적과 종료 이전에 상품이 끝난다 그랬죠. 그런데 단감과 떫은감은 언제가 종료예요? 7월 31일이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단감, 떫은감, 감은 자연낙과가 있어요. 자연낙과. 이 자연낙과가 진행된 이후에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배는 자동적으로 떨어지는 확률이 적어요. 사람이 솎아주지 않으면 달렸던 그대로가 그대로 가을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감과 떫은감 같은 감 종류는 사람이 솎아주지 않아도 그리고 이 낙과가 굳이 얘기한다면은 전문적 용어로 쓴다면 생리적 낙과란 말을 써요. 아무튼 뭔지는 모르지만 어떤 연유로 인해서 낙과 현상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보험 상품이 있는데 감이라는 품목이 어느 순간에 우수수 떨어지는 날짜가 있을 건데 그 이전에 조사를 해놓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 위에 떨어진 것은 낙과되었으니까 포상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 상품에 대한 생리적인 상황들, 이 과수의 특성에 따라서 단감이나 떫은감은 뭐가 지나야 돼요? 생리적 낙과가 지난 이후에 조사를 하기 때문에 한 달이라는 갭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한테는 좀 손평사한테는 유리한 게 뭐냐면 이거 동시에 일어난다면 어떤 손평사는 사과를 가야 되고 어떤 손평사는 감을 동시에 가야 되잖아요. 같은 기간 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현상이라면은 6월 30일 이후에 이 6월 30일까지는 적과후 착과 조사를 하고 사과 배를 그 다음에 뭘 조사를 하면 돼요? 단감 떫은감에 적과후 착과 조사를 하면 되겠죠. 그렇게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갭이 있다는 게 우리에게 유리하게 해주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원천적으로 결과적으로는 이제 손평사들이 이를 배분적으로 즉 날짜를 배분적으로 할 수 있는 결론이 나게 됐다. 그게 이제 시기와 종기예요. 그래서 각 상품마다 이런 것들이 있을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때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과 종료 이후에 태풍 강풍 이것으로 인한 것은 11월 30일인데 사과배, 단감, 떫은감 다 갔죠. 그럼 이런 얘기예요. 지금 사과배가 6월 30일에 이제 적과 종료 이전에 보상하는 보험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착과 감소 보험금이라는 종류가 있는데 그걸 이제 지급을 받은 경우도 있고 안 받은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이게 웬일인지 7월 2일에 집중호우나 바람과 비를 동반한 것에 의한 재해로 사과가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무엇에 적용을 받았습니까? 적과 종료 이전의 사건에 적용을 받습니까? 적과 종료 이후의 사건을 받습니까? 적과 종료 이후의 사건을 받죠.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 이전의 보험금은 과실당
지금 우리 교재는 0.8로 돼 있단 말이에요. 80%를 받게 되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0.7과 0.5를 받아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겠죠. 왜냐하면 1,000만 원이면 800 받을 때게 700이나 500 받는다면 차이가 커지죠. 과수는 굉장히 단위가 커요. 그래서 방법서가 아직은 2020년의 내용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희들이 조사할 때는 0.7%, 0.5%형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조사서를 작성했는데 지금 방법서는 여전히 뭐다? 0.8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우선은 시험을 보는 수험생이기 때문에 0.8로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2021년 4월 이 정도에 새로운 방법서가 나왔는데 0.7하고 0.5네? 그럼 어째야 돼요? 이제 0.8은 이제 잊어버리고 지우개를 팍팍 문지르고 잊어버리고 뭘 기억하냐? 0.7이나 0.5를 기억하면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때는 물론 이제 착과 피해 구성을 봐야 되지만 떨어져 버린 거니까 그건 다 피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뭘로 받는다? 개수당 1이라는 지수를 받기 때문에 보험금의 차이가 나겠죠.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사이에 일어난 사고에 의해서 보험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달라진다. 그런 개념으로 농작물 재보험이 쫙 이루어지고 있죠. 벼 같은 거 예를 들어 본다면 벼는 이제 2양, 제2양 재직파 보험금이라는 게 있고 수확불능 또 뭐가 있습니까? 경작불능, 수확감소가 있는데 경작불능 보험금이라고 하는 건 농사를 더 못 짓겠다라고 하는 보험금이에요. 나중에 다 설명을 하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최대 받을 수 있는 게 보험 가입 금액의 40%나 45%를 받아요. 최대 받을 수 있는 게. 근데 수확불능이면은 60%나 57% 이상 받는 거예요. 근데 수확감소는 더 받을 수는 있어요. 여러분, 수확감소 보험금은 최대 보험금은 자기 부담 비율에 따라 다르겠지만 자기 부담 비율이 20%인 농가는 만약에 수확감소 보험금을 신청했을 때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의 비율은 몇 %인가요? 80이겠죠. 1에서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이 최대 보험금이라고 말씀드렸죠. 80% 받을 수 있어요. 물론 현실은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논이 완전히 다 매몰됐는데 이미 경작불능 시대나 수확불능 시대가 있었겠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다 논 베고 있는데 벼를 베고 있는데 내 논만 완전히 벨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되진 않겠죠. 왜냐하면 그 이전에 사건들이 지나간 거예요. 경작불능 사건, 수확불능 사건이 지나갔기 때문에 완전히 내 농토가 다 망가졌다 하더라도 80% 보험금을 받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죠? 또 하나, 이론상으로 봤을 때 100% 자연재해로 그 농지가 망해버릴 수는 없어요. 계약자가 뭔가 조금은 잘못한 게 있을 수도 있겠죠. 우린 그걸 뭘로 잡는다고? 미보상 비율로 잡는다겠죠. 그죠?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최대 보험금이 20%, 자기 부담이 20%형은 80%를 지급할 수 있지만 그런 농가는 없다. 이미 이전에 경작불능이나 수확불능으로 이미 처리가 됐다. 그러면 보세요. 이게 적과 종료 이전에 보험금을 받았는데 그럼 여기서 40% 수확량이 감소한 걸로 해서 받았다면 이제 여기 남아있는 과실은 얼마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 60이 남아있는 거죠. 그러면은 최대 보험금 받을 수 있는 것은 60% 한도 내에서 받는 거죠. 그걸 다시 100으로 계산하면 큰일 나는 거죠. 왜냐면 이건 없어져 버린 거잖아. 이미 40%가. 남아있는 건 60%만 있어. 선생님에게 10,000원이 있는데 누구에게 5,000원을 줘버렸어. 나에게는 얼마 있는 거예요? 5,000원. 근데 길 가다가 돈을 잃어버렸어. 얼마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10,000원 잃어버렸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근데 계약자는 그렇게 주장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평가사가 할 일은 뭐예요? 사장님 이미 착과감소 보험금이 지급됐네요. 남 돈 받은 적이 없는데 받은 적이 없어도 이미 계산서에 나와 있는 거죠. 언젠가는 지급할 거예요. 이미 지급됐기도 했겠지만 계약자님들이 통장이 띵동띵동 하는 걸 잘 안 하세요. 그러니까 돈은 들어와 있지만 모르고 있는 거죠. 돈이 들어온지를. 참 그래서
계약자님들이 마음이 느긋한 건 좀 배워야 되겠어요. 우리는 들어올 돈이 있으면 어쩝니까? 날짜만 세고 있는 거죠. 저만 그런가요? 누가 돈 준다 할 때, 뭐 월급이 됐든, 뭐 이런, 저희도 수당이 될 때 하는데, 언제쯤 나올 거라 하면은, 그때쯤 되면은, 막 문자 신경 쓰이죠? 그렇게 느긋하게 사시는 건 좋아요. 신경 안 쓸 정도로 여유가 있으시니까, 그죠? 저는 여유가 많이 없다 보니까, 띵동 소리에 민감해요. 그때쯤 되면. 자,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이 보험들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애우기가 어렵다고 생각되지만, 어느 순간 딱 그 순간이 지나면은 다 애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만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계속 가볼게요. 그러면 봅시다. 지금 저가 종료 이후에 태풍은 11월 30일 Y년이라는 말이 나와. Y년. 뭐 이게 조금 헷갈려요. 개념들이. 왜냐면 이제는 뭐 이듬해 이렇게 하고 이걸 당해년도라고 하고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Y년, Y 플러스 1년 하니까 또 대한민국의 수많은 평가사 예비생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냥 Y년인가 보다. Y년이 뭐돼 그러면 저희들이 가르쳐 줄 게 아니에요. 당연 연도입니다. 그 해, 이어의 Y라고 보시면 돼요. 이어. 그 해다. 그 다음에 Y 플러스 1년은 그 해에 한 번 일이 지났으니까 무슨 해예요? 다음 해잖아.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이제 이분들 중에 조금 한글을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 계셔. 전화해, 농구먼이나 이런 데다가. 야, 너네들이 지금 Y년이란 말을 쓰면 되겠냐? 아니, 왜요? 야, 요즘에 단어들을 전부 다 우리말로 하고, 법률도 많이 우리말로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그런데, 야, 이게 무슨 농업을 계산하는 건데, Y년이 뭐냐? 그러니까요. 이거 불편한데? 그러니까. 이제 고쳐요. 뭘로? 당해년도로. 이들 고쳤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방법서가 딱 어느 한 시간에 딱 정리돼서 나오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이전에 약관이나 이런 것들을 참조해서 내기 때문에 이렇게 못 바꿔요. 미처. 그러다 보니까 Y년하고 당해년도. 그래서 거기 밑에 표 밑에 바로 나오죠. Y는 해당 품목 판매 개시일에 속하는 연도, 즉 그 가입한 연도이고 Y 플러스 1년은 Y년 이후에 도래하는 연도, 그걸 뭐라고 그러면 불러? 이듬해나 다음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한자로 얘기하면은 익년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막 섞여 있으니까 수험생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듬해라고 써야 될까요? 다음해라고 써야 할까요? 익년이라 해야 할까요? 익년은 한자어예요. 다음해라는 말이 한자어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강사, 저 같은 입장에서는 다 같은 말이니까 그냥 어느 거 하나만 쓰면 될 텐데 수험생의 질문이 이제 제가 한번 그러면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그래도 됩니까? 라고 이제 책임을 물어요, 저한테. 그럼 어쩝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죠. 방법서에 뭐라고 나와 있던 건가요? 그러면은 어떤 상품은 다음해라 나와 있고 어떤 상품은 익년이라 나와 있고 어떤 것은 이듬해라 나와 있네요. 그럼 그렇게 외우십시오라고 제가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외우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책임을 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뭐 그런 거 있어요. 물론 글자를 쓸 때 적과 그러면 과일을 섞는 거 그러면 답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 건 있지만 그렇지 않는 단어들은 제가 같은 말이다 하면은 아무거나 쓰셔도 되긴 해요. 하는데 수험생들이 워낙 그 민감하고 또 완벽하신 걸 좋아하는 분들은 꼭 따져요. 진짜 이거 써도 됩니까? 그래서 그게 곤란해져. 진짜 써도 됩니까? 그러면 저 마음속으로는 진짜 쓰세요인데 실제 표현 어떻게 합니까? 방법수대로 쓰세요.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그냥 이거 공부할 때 그냥 책에 있는 대로 외우세요. 그냥 책에 있는 대로. 됐죠? 자, 갑니다. 그래서 이게 당해 연도에 11월 30일에 끝나요. 언제 가입하든. 그러면 봅시다. 3월에 가입을 했어요. 이게 이제 보험 판매 시기예요. 근데 내가 이 가입도 농협이나 또 돈이 있어야 가입될 거 아니에요. 뭘 납부해야 되니까? 보험을 납부해야 되니까. 돈이 없으면 가입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돈이 4월 5일에 들어왔어요. 물론 아직은 이게 판매 기간이면은 계약 체결이 되죠. 그런데 농협마다 다르다 보니까 우리가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판매하겠습니다 했으면은 이때 돈 들어와도 돼야 안 돼요? 계약 안 되죠. 그렇죠?
근데 다행히 4월 10일까지가 가입 기간이었어요. 가입 가능하죠. 그러면 이 사람은, 이 계약자는 3월 30일에 일어난 자연재해에 대해서, 우박에 대해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계약 체결일 24시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상품은 언제 판매했든 또 계약자가 언제 청약했던 간에 보험료 납부하는 날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보험 계약일 24시, 계약 체결 24시란 말이 보험료가 납부돼서 완전히 보험 상품이 하나의 가입 상품으로 됐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 언제 24시가 지나야 뭐가 생겨? 보험 기간, 책임 기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각 품목마다 뭐가 들어있어요? 그랬을 때 뭐가 나와? 계약 체결일 24시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됐죠? 여기까지? 자,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고 봤더니, 가을 동상에는 언제를 넘을 수가 없어? 사과배하고 단감떨분감이 다르죠? 사과배는 언제까지? 11월 10일까지. 그 다음에, 단감떨분감은? 그러니까 이 차이가 생기죠. 같은 상품인데 적과전이. 그러면은 출제자 넣어준다고 거기다가 빈칸을 넣겠다. 사과배는 언제 끝나냐? 같은 거 아니야? 안 같다 이 말이죠. 11월 10. 그다음에 단감떨무 가면 11월 15일을 써야 되는데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Y년. 이제 이거 안 쓰면 어쩌냐 하는 문제 생겨요. 보통 시험이 9월 초에 되고 학기자 발표가 2달 후, 약간 지난, 올해는 11월 18일 정도에 발표라는데, 여러분들이 Y년을 빼먹으면 그때까지 답안지 제출한 날부터 학기제 발표 때까지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아요. Y년, 2년, 전년, 2년, Y년. 맴돌아요. 이건 제가 경험을 해봐서 알아요. 시험을 한 번 봤겠죠. 저는 한 번 봤는데, 와, 이게 학기제 발표 때까지 계속 복기가 되는 거예요. 저는 또 꼭 자격증이 필요한 사람이잖아요. 처음에는 필요치 않았는데 나중에 필요해진 건데, 학기 발표 때까지 계속 문제를 복기를 합니다. 조금 민감한 사람들은. 그냥 둔하다는 표현은 뭐 좋은, 나쁜 그런 뜻이 아니고 그냥 무심한 사람들은 그냥 시험 본 날 책 덮어불고 시험 발표 때까지도 안 보고 있다가 갑자기, 띵동 문자 와서 봤더니 합격했습니다. 요런 분도 계세요. 그냥 관심이 없는데 한번 본 분이죠. 뭐. 그렇게 무심하게 지나간 분이 있는가 하면은 저는 계속 복기가 되더라고요. 시험 문제가. 그래서, 있는 말이니까 Y는 언제라고 써야 된다? 11월 10일, 11월 15일을 Y년을 써줘야 된다. 거기까지 체크를 해야 돼요. 아셨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두 발 뻗고 합격자 발표 때까지 기다린다. 갑니다. 그런데 일소 피해를 봤더니 일소는 언제 끝나요? 9월 30일. 사실 9월 30일도 우리나라 더운 날씨는 아니죠. 더운 날씨는 아닌데 그래도 보장 기간을 좀 길게 해주려고 9월 30일까지 기간을 두었네요. 나손. 야, 나무손에. 원래 제가 가래가 잘 안 끼는데, 현장에 가니까 이제 막 벼 같은 거 까불려야 돼요. 이렇게 좀 계약자에게 좀 유리하게 하려고. 왜냐면 어차피 찌꺼기를 무게 달면은 계약자에게 약간 불리하지. 그 그림이 얼마나 나가겠어요. 나가지만은 그래도 제가 조금은 계약자님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찌꺼기나 이런 것들을 막 까불려고 하다 보니까 바람이 막 저한테 달아오면은 그게 좀 먼지가 날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조금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기침 같은 게 나옵니다.